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고의 내진 전문가 다카하시 켄지 교수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내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다니 말도 안 돼. 한국은 지진도 없는 나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모 7.8의 지진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건물은 단 0.3mm만 흔들렸고 일본 건물은 3.7mm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켄지 교수는 왜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일본 내진기술협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제 이력서에는 논문 187편이 실려 있습니다. 국제학회 기조연설만 23번 했습니다. 일본의 내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우리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건축법을 전면 개정했죠. 7,200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끄떡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본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 아닙니까? 내진 설계 경험도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상적인 수준이죠. 우리는 매년 규모 5.0 이상 지진을 평균 18번 경험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지식과 실제는 다릅니다. 지진은 이론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150년간 그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지진계가 전국에 4,300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한국은 그런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국제지진공학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죠.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학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관광이나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제 제자 야마모토 유키도 함께 갔습니다. 유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선생님, 한국도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던데요.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전했다고 해봤자 우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건물이 웅장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건물 겉모습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구조입니다. 지진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니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555m라고 하더군요. 높긴 하네요. 하지만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진 성능이 중요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들이 규모 7.0 지진을 버틸 수 있을까? 일본 건물만큼 안전할까? 회의적이었습니다. 학회 첫날 오프닝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최수연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내진 기술 발전상이라는 제목이었죠. 전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네 기술이 좋다고 하니까요. 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0.1일지였던 설계 지진 가속도를 0.2일지로 2배 높였습니다. 기존 건물 내진 보강에 2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기술과 경험이 없는데. 최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형 면진 장치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기존 일본 기술보다 30%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보다 30% 향상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실험 데이터였죠. 한국형 면진 장치는 규모 7.8 지진에서 건물 변이를 0.3mm로 억제했습니다. 일본 최신 면진 장치는 3.7mm였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조건이 다르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요. 유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데이터 진짜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믿을 수 없어. 실제 지진에서 검증돼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저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일본 기술이 뒤처진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일본은 150년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작 10년도 안 됐죠.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 교수의 발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 성능 향상, 0.3mm 변이 정말일까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내진 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학회 이틀째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최수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제 발표하신 한국형 면진 장치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최 교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카하시 교수님, 오늘 오후에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카이에스티 건축공학연구소로 갔습니다. 김진수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실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진동대가 있었습니다. 6m 곱하기 6m 크기였죠. 위에 3층짜리 모형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진동대는 규모 8.0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주파수 대역은 0.1에서 50Hz까지 조절됩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스펙이 상당하네요.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진동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비가 좋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형 건물 밑에 보이는 장치가 한국형 면진 장치입니다. 특수 고무와 납 댐퍼를 결합한 구조죠. 여기에 저희만의 특허 기술이 들어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특허 기술입니까?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직접 보여드리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진동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규모 5.0 수준이었죠. 건물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였습니다. 6.0, 6.5,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침내 7.8까지 올렸습니다. 진동대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연구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놀랍게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변위계로 측정한 결과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0.32mm 최 교수의 발표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반 면진 장치와 비교해 보시죠. 다른 모형 건물을 진동대에 올렸습니다. 일본제 면진 장치가 장착된 건물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실험했습니다. 규모 7.8에서 건물 변이는 3.8mm였습니다. 한국형보다 11배 이상 컸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실험 조건이 다른 게 틀림없습니다. 잠깐만요. 두 실험의 조건이 동일합니까?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네,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건물 무게, 높이, 진동, 주파수 모두 동일하죠. 원하신다면 몇 번이든 재실험 가능합니다. 저는 재실험을 요구했습니다. 3번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형 면진 장치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거죠?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감쇄 메커니즘입니다. 기존 면진 장치는 고무의 탄성만 이용했죠. 저희는 여기에 다층 댐퍼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진동 에너지를 98% 흡수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기술은 분명 획기적입니다. 일본에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 건물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127개 건물에 적용됐습니다.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터미널도 저희 기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도 완벽하고 실제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진짜 지진이 왔을 때도 이렇게 작동할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 말이죠. 만약 한국이 정말 앞서 있다면 제 연구는 뭡니까? 제 논문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학회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어제 본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0.32mm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험실과 현장은 다르다니까 실제 지진에서 검증되기 전까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도 완벽했죠. 하지만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 만찬이 있었습니다. 최수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내일 현장 견학 가시겠습니까?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73층.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한국형 면진 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먼저 답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사실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이죠. 그날 밤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뭘 보게 될까요? 또 충격받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송도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죠. 도착하니 거대한 건설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73층 높이 318m 건물이 건설 중이었습니다. 현대건설 현장이었죠.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박민준 수석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들, 저희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기초 부분이었죠. 거대한 면진 장치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총 256개였습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각 장치는 500톤의 하중을 견딥니다. 전체 건물 무게 12만 톤을 지탱하죠. 지진이 오면 이 장치들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저는 면진 장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구조가 독특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확연히 달랐죠. 김진수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다층 댐퍼 시스템입니다. 총 7개 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주파수 대역을 흡수하죠. 저는 감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박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 지진은 불가능하지만 유압잭으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유압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면진 장치 하나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죠. 10cm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유압을 풀었습니다. 면진 장치가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건 진동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복원될 때 반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면진 장치는 복원 시 2초 정도 진동합니다. 이건 0.3초 만에 멈췄습니다. 유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정화되나요?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댐퍼의 점성 계수를 최적화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10만 번 테스트했죠. 가장 효율적인 값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죠.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박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규모 7.5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구조적 손상도 없습니다. 일본의 최신 내진 기준과 비교해도 1.3배 높은 안전도입니다. 1.3배라는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설 속도였죠. 보통 이런 초고층 건물은 5년 걸립니다. 이 건물은 3년 반 만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듈화 공법입니다. 면진 장치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합니다. 현장에선 조립만 하죠. 공기를 30% 단축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시공 방식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장을 나와 회의실로 갔습니다. 박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역의 면진 건물 현황이었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7개 건물에 적용됐습니다. 학교 189개, 병원 97개, 공공기관 142개, 민간 건물 59개였습니다. 투자액만 18조 원이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7년 만에 487개라고요. 일본은 30년간 1200개였습니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죠. 더 충격적인 건 성능이었습니다. 한국 면진 건물의 평균 안전도는 규모 7.6이었습니다. 일본은 7.2였죠.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솔직한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인정하면 제 30년 연구가 무너집니다. 부정하면 거짓말이죠. 그냥 현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유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네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일본에는 150년 역사가 있어. 한국은 고작 10년이야. 유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제 연구는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일본보다 안전하게 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면진 장치 생각뿐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동료 교수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이 더 낫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죠. 저는 일본 내진 기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제는 뭐죠? 뒤처진 구식학자일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 도시에 제 자존심을 두고 왔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부정해야 할까요?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실로 복귀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논문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이 없었죠. 유키가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한국 면진 장치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0.32mm 그 숫자가 저를 괴롭혔죠.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토 히로시 과장이었죠. 다카하시 교수님 급하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토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교수님 큰일입니다. 뭔 일입니까? 사토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쿄 시내 건물 300개를 재평가했습니다. 현행 내진 기준으로는 규모 7.5, 지진 시 62개 건물이 위험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62개나 된다고요. 사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준을 강화했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의 새 기준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 기준이요. 네 교수님, 한국이 2017년 이후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저희도 검토했는데 상당히 앞서 있더군요. 특히 면진 기술 분야에서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앞섰다는 걸 말이죠. 사토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창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게 배우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건물들이 위험합니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김진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언제든 오십시오. 한 달 뒤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배우러 가는 거였죠.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카이에스티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이번엔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각종 특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총 47개였죠.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7년간 면진 기술 관련 특허를 47개 획득했습니다. 이 중 23개는 국제 특허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모두 인정받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요? 네, 2019년에 3건, 2021년에 5건 받았습니다. 일본 특허청이 심사가 까다롭잖아요. 통과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인정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김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저희 비밀 무기입니다. 건물 거동 예측 프로그램이죠. 10만 가지 지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화면에 건물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을 입력하자 건물이 반응했죠. 실시간으로 변이 응력 변형률이 표시됐습니다. 정확도가 99.7%입니다. 실제 지진 데이터와 비교 검증했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에도 이만한 건 없었죠.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개발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연구진 23명이 투입됐죠. 정부 지원금만 67억 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대단하네요. 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정부가 정신을 차렸죠. 내진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예산이 3,800억 원입니다. 일본은 2,400억 엔이었습니다. 한국이 1.5배 더 투자하고 있었죠. 김 교수가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재료 실험실이었죠. 각종 고무 샘플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면진 장치의 핵심은 재료입니다. 저희는 특수 고무를 자체 개발했죠. 천연 고무에 나노 입자를 첨가합니다. 탄성과 내구성이 40% 향상됐습니다. 고무 샘플을 만져봤습니다. 질감이 독특했죠. 일본 제품보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적이었습니다. 이 고무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성능이 유지됩니다. 기존 제품은 영하 20도에서 성능이 떨어지죠. 온도 범위까지 고려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요. 네, 1990년대 한국 연구자들이 일본 대학에서 공부했죠. 저도 교토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고요.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뛰어넘은 겁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일본에 감사합니다. 기초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누가 더 나은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더 낫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실사를 갔습니다. 부산 신항만이었죠.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펼쳐졌습니다. 크레인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박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2022년에 완공됐습니다. 총 면적 120만 제곱미터죠. 한국형 면진 기술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특이했죠.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바닥 밑에 2,400개 면진 장치가 있습니다. 전체 터미널을 지탱하죠. 규모 8.0 지진에도 끄떡없습니다. 8.0이라고요. 내 부산 앞바다에 해저 단층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규모 8.0까지 예상되죠. 그래서 안전 계수를 높게 잡았습니다. 일본도 도카이 지진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규모 8.0 대비 설계는 극소수죠.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존 공법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한 수준이죠. 12% 증가로 8.0 대비가 가능하다고요. 일본이라면 최소 30%는 늘었을 겁니다. 비용 효율성도 뛰어났습니다. 박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3년 일본 규슈에서 규모 6.8 지진이 있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부산에서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규모 4.2 정도였죠. 이 터미널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면진 장치가 작동했나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건물 변이는 0.8mm였죠. 내부 근무자들은 지진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실제 지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만이 한눈에 보였죠.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요. 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항만은 연간 2,400만 TEU를 처리합니다. 세계 7위 규모죠. 한국 기술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지진공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최수연 교수가 발표를 했죠. 한국 면진 기술의 현황과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면진 건물 487개 건설, 총 투자액 18조 원, 연구 인력 1,200명 투입, 특허 출원 127건, 국제 특허 47건 획득.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면진 기술 선진국입니다. 일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니, 일부 분야에선 앞서고 있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최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수출 실적이었죠. 2020년 베트남의 면진 기술 수출 6억 달러, 2022년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 4억 달러, 2023년 터키 지진 이후 복구 사업 참여 8억 달러.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죠.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2024년 일본 기업들도 문의가 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배우러 온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토 과장이 제게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최 교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솔직한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최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합니다. 30년간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제 연구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소중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그 기초 위에 새로운 걸 쌓았을 뿐이죠. 기초를 무시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그 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위에 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제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함께 더 높이 올라갑시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면 더 나은 기술이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일본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죠.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답장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한국과 협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본 학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수 교수와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일본과 한국 연구진이 함께 일합니다. 새로운 면진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배움의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니 보이더군요. 더 넓은 세계가 말이죠. 한 달 뒤 도쿄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여했죠. 제목은 한국 면진 기술의 우수성과 한일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 기술을 극찬하는 발표였죠. 청중은 400명이었습니다. 일본 건축학계 주요 인사들이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면진 기술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는 표정들이었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면진 장치의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규모 7.8 지진에서 건물 변이 0.32mm, 일본 최신 제품은 3.8mm입니다. 11배 차이가 납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카이에스티 연구소와 부산 신학만을 봤죠. 실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투자 현황이 나왔죠. 7년간 18조 원 투자, 연구 인력 1,200명, 특허 127건 출원, 국제 특허 47건 획득, 면진 건물 487개 건설. 이게 한국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무얼 했습니까?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1200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7년 만에 487개를 지었죠.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성능은 더 우수합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뒤처진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뒤처졌다기보다 멈춰 있었습니다.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기술을 발전시켰죠.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정체됐습니다.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일 공동 연구 제안이었죠. 양국이 협력하면 더 나은 기술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미 김진수 교수님과 합의했습니다. 3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올로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다카하시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네. 하지만 일본 기술을 폄하하는 건 아닌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폄하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게 일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이죠. 더 나은 기술을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발전을 거부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큰 박수였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여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 기술이 궁금했네. 함께 연구하고 싶네. 또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 발표 듣고 부끄러워졌네. 나도 변해야겠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본 학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NHK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이 정말 일본보다 나은 겁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이제 배울 때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처음엔 충격받겠죠. 하지만 사실을 알면 이해할 겁니다.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니 충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부정적 반응만 있진 않았습니다. 인정해야 한다. 배우는 게 맞다. 협력하자. 긍정적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본 사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토교통성 장관이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장관실로 갔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 건물들의 내진 성능이 우려됩니다. 한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공동 연구에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연간 50억 엔을 투입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0억 엔이라고요. 네, 이건 국가적 과제입니다. 안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교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발표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에서 한일 공동 연구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양국 연구진 50명이 모였죠. 김진수 교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이 함께 걷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갑시다. 저도 인사말을 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웁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양국 연구진이 악수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존경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죠. 앞으로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죠.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연구진이 한 팀이 됐죠. 매달 번갈아가며 서울과 도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있었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김진수 교수가 한국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 경험을 공유했죠. 서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죠. 한일 공동 개발 면진 장치였습니다. 한국의 다층 댐퍼 시스템과 일본의 내구성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죠. 규모 7.8 지진에서 변이 0.28mm 한국 단독 제품보다 13% 향상됐습니다. 김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협력의 힘이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의 재료 기술이 한국 설계와 만나니 시너지가 났습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6개월 뒤 두 번째 시제품이 나왔죠. 이번엔 비용도 개선했습니다. 기존보다 8% 저렴해졌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박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 건물에 적용해 봐야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도쿄에 각각 시범 건물을 짓기로 했죠. 서울에는 30층 오피스 빌딩, 도쿄에는 25층 주거용 건물이었습니다. 1년 뒤 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준공 검사를 했죠.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건물 규모 7.9 지진 대비 안전, 도쿄 건물 규모 8.0 지진 대비 안전 두 건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장관이 함께 참석했죠.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기술이죠. 이제 양국 국민의 안전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했습니다. 협력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낫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죠. 혁신을 배웠습니다. 협력을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만든 기술이 두 나라를 지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준공식이 끝나고 김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죠.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합니다. 이제 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알겠습니다. 뭘 가르치실 건데요? 겸손함입니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이네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들어갔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면진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네, 세계 최고를 배워야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최고 아니었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과거 얘기야.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최고지.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긍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면진 기술의 원리를 설명했죠.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고요. 저는 보람찼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편견 없는 세대 말이죠. 6개월 뒤 유키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한국으로요. 네, KST에서 김진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최신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추천서 써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키, 너는 나보다 현명하구나. 유키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뿌듯했죠. 제 제자가 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배움의 길 말이죠. 1년 뒤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였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제목은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한일 공동 연구 사례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 600명이 참석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배웠죠.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합니다. 이것이 협력의 힘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협력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성공입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보입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죠. 아니요, 우리 함께 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아름다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의 제 모습을 말이죠. 자존심에 가득 찬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겸손해졌고 열린 마음을 가졌죠.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됐죠.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감사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이 됐죠. 한일 공동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양국뿐 아니라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면진 기술 컨소시엄이 됐죠. 저는 컨소시엄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와 함께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30개국 1200개 건물에 적용됐죠.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대지진 이후 복구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사용됐죠. 새로 지은 건물들은 규모 8.0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터키 정부가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나라죠. 우리 기술로 학교 300개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합니다. 네팔, 필리핀, 칠레도 우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세계가 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람찼죠. 작년에 노벨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진수 교수와 공동 추천이었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유키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카이에스티에서요. 이제 교수가 됐죠. 도쿄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키의 강의를 청강했습니다. 감동적이었죠. 유키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최고를 배우세요. 겸손하세요. 협력하세요. 제가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죠. 지난주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목은 겸손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죠. 감동적이다. 배움의 중요성을 알았다. 한국에 감사하다. 다카하시 교수 존경한다. 5년 전 믿을 수 없다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게 됐죠. 어제 김진수 교수가 도쿄에 왔습니다. 공동 세미나 때문이었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5년 전이 생각나네요. 저도요. 제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셨잖아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가르쳐줬죠. 서로 가르쳤죠. 그게 협력입니다.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죠. 물론입니다. 오늘 아침 연구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죠. 터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 소녀가 보낸 거였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께 저는 10살 메리엠입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학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만든 기술 덕분이래요. 친구들이 모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커서 저도 교수님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것 말이죠.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평화로웠죠. 저 건물들이 안전합니다. 한국과 함께 만든 기술로 지켜지고 있죠. 5년 전 서울에서 본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0.32mm 그 숫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게 했죠. 겸손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최고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만드는 거죠.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협력의 가치를 말이죠. 미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최고를 인정하고 배우세요. 자존심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협력이 답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